knock and the door will open. Seek and you will find. 자, 이번에는 제가 특수 경매 중 지분 경매인데, 지분 경매는 속전속결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게 오늘 한 3개가 있고, 속전속결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한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분은 마진은 적지만은 빨리 끝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투자금이 작아도 하실 수 있는 것이 이 지분 경매인데, 여기 지금 지분 경매 제가 오늘 5개를 골랐는데, 그 중에서 2-3개는 그렇게 만만한 지분 경매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심사숙고했을 때에 돈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추천한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 강북구 번동에 사실 보면 제가 물건을 추천할 때에 서울지방법원에 보면 뭐 남부지방, 동부지방, 북부지방, 뭐 이렇게 서부지방법원이 이렇게 있고 중앙지방법원이 있는데, 서울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그 5개 법원에서 제가 추천하는 게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은 것 중에서 하나가 지금 나온 겁니다. 이게 뭘로 나왔죠? 보면 토지 전체, 건물 지분 매각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경매에서 권리 분석이고, 제가 한 권리 분석은 토지 건물 전체가 다 지분 매각입니다. 20%씩 떨어져서 10억짜리가 6억 9,600까지 떨어졌죠. 자, 이거 보시면 감정 가격이 6억 9,600이죠. 근데 여기 토지 감정 가격이 얼마죠? 9억이죠. 공장 또 이런 경우에 제가 보면 건물은 빼놓고 공장에 갔을 때의 토지 가격이 실질적인 거래 가격보다 더 떨어졌을 때 투자하는 걸 저는 많이 추천을 하는데, 이것도 추천하게 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땅값은 얼마예요? 9억. 근데 얼마까지 떨어졌죠? 6억 그러니까 7억이죠. 그러니까 건물은 재놓고 땅만 가져도 상당히 돈이 된다 이런 뜻인데, 이것도 지방에 있는 땅이 아니라 서울 시내 중심가에 있는 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64%까지 떨어지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가 않은 경우인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410번지하고 324번지하고 2번지에 있는 것이 나왔죠. 그럼 어떤 것이 나왔냐? 자, 보십시오. 이 땅하고 이 땅이 경매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토지는 전체거든요. 근데 건물은 지분이죠. 왜? 건물은 이 3필지 위에 이렇게 지어져 있거든요. 무슨 얘기 이해가 가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땅 이주인과 땅 이주인과 이주인이 같이 합쳐서 우리 건물 짓자 해서 땅 주인이 2명인데 건물은 하나 지었기 때문에 요 땅하고 요 땅이 경매가 나왔고, 가운데 있는 땅은 경매가 안 나왔고 건물 지분이 나온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보면 이제 건축법에서는 맞벽 건축이라고도 하고 지분이라고 하게끔 하는데, 이렇게 내 땅을 옆에 사람하고 같이 합쳐서 같이 건물을 짓자 하고, 땅은 네 땅, 내 땅 이렇게 해서 건물을 구분 소유할 수도 있고 지분으로 갈 수 있는데, 제가 보는 건물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지분으로 그냥 같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권리 분석을 해보니까 요 땅인데 여기 보면 매각 토지는 2개고 건물은 여기 전부 다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돼 있고, 건물은 여기 돼 있는데, 보시면 되면 이쪽 건물은 타일로 색깔이고 이쪽 색깔이 다르죠. 계단 여기 가운데 이렇게 있죠. 근데 이것이 지금 보면은 막상 감정평가사는 그렇게 평가를 안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네 거는 오른쪽으로 쓰고 너는 왼쪽으로 쓰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원래는 감정평가사가 갔을 때에 토지는 별도로 이렇게 돼 있고 건물은 같이 지었지만은 구분으로 소유하고 있음 이런 것이 나왔으면 좋은데, 건물을 구분 소유라는 게 나오지 않았다는 뜻은 같이 지분을 쓰고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분으로 좀 나누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조금. 그러니까 반이면 반 딱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을 때는 이렇게 지어놓고 실질적으로는 좀 다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로서는 최저가로 지금 최저가로 입찰 들어가서 뭐 얼마죠? 그러니까 7억에 입찰 들어가서 지분으로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현물 분할하자. 다시 뭐 소장을 내서 너는 여기를 갖고 나는 여기를 갖자. 이렇게 하다가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다 팔아자. 다 팔아서 나누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로서는 가격만 이 가격에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구분을 하든지 다 팔아서 나누든지 어떻게 하든지 제가 보기에는 돈은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얼핏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개인주택이 아니고 상가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현물로 분할하자. 그럼 판사님은 니들끼리 합의해와라 그래요. 그럼 뭐 몇 층 몇 호는 네가 갖고 몇 층 몇 호는 내가 간다고 우리가 말게끔 돼서 만약에 합의를 해서 판사님한테 갖다 주면 판사님이 판결을 내려주면은 그때 건물을 어땠는데 같이 분할이 돼서 등기가 되고 토지도 같이 지분으로 합쳐서 같이 총 합쳐서 지분으로 같이 분할이 되고 구분 소유하게끔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보면. 근데 거기에 보면 중간에 그 계단 있는 저기 중간에 올라가는 그 양쪽으로 해서 땅이 지금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지분으로 해서 사실은 보면 건축허가를 받을 때 전부 다를 합쳐서 건물과 건폐율과 용적률을 정하기 때문에 땅 지분에 대한 거나 똑같이 건물도 그렇게 등기가 지분으로 돼 있는 걸로 내가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저기 유튜브에 지금 한번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류상으로 보면 토지를 전부 다 합의를 해서 지분으로 같이 나눠 갖고 건물도 같이 지분으로 돼 있었는데 토지 합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건축법에서는 땅 주인이 다르도 건축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저게 유튜브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하고 왼쪽에 있는 사람이 땅을 그 세 필지를 갖고 있는데 그냥 거기다가 합심을 해서 그냥 건물을 짓자. 그렇죠. 짓고 나서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 A라는 사람이 그냥 그걸로 하고.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 그 서류상으로는 안 돼 있는 문제 사실상 자기들이 합의했는 수도 있는데 원래는 감정평가사가 갔을 때에 감정하러 갔을 때 사실은 이렇게 해서 지분으로 돼 있는데 구분 소유에서 몇 층 몇 호는 누가 갖고 있고 누가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걸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안 했지만 막상 낙찰을 받고 소송을 내면은 사실상 구분 소유했습니다 하고 주장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보면은. 근데 우리는 보면 그 주장이 엉뚱할 수도 있잖아요. 정확하지 않고. 그럴 땐 그건 나는 인정하지 못하겠다. 만약에 이 경우에 감정평가사가 사실상 구분해서 있다는 것이 돼 있을 때는 그대로 나눠야 돼요. 근데 감정평가사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구분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우리 낙찰자로서는 그걸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현물로 다시 분할하자. 현물로 분할이 안 된다? 그럼 다 팔아서 분할하자. 이렇게도 갈 수 있다 그러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땅값 자체가 여기 본동에 워낙에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한번 투자해볼 만하다. 해볼 만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치도 좋고 상가도 좋고 다 CU가 돼 있고 뭐 했기 때문에 이 상권은 아주 좋은 자리예요. 9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오산시 누읍동. 저는 앞으로 오산이 상당히 많이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뭐 제 얘기가 100% 맞지는 않겠지만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용인에 대규모 이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이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 한다는 얘기는 1, 2년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20년, 30년을 바라보면서 이 반도체 공장이 들어선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반도체 공장 들어서는 곳에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용인도 커지는 건 맞겠지만은 이 반도체 공장에서 이 경인 고속도로를 바로 나가면은 한 10분 거리밖에 안 되는 데가 오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핏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용인에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니까 용인에는 투자를 많이 하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반대로 오산도 좋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오산에
누읍동이라는 곳에 보면은 근린생활시설이 경매로 나왔는데 토지는 지분이고 건물은 전체 매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까지 떨어졌죠? 49%까지 떨어졌습니다. 원래 토지는 전체, 건물은 지분 매각 이러면은 해결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반대로 토지는 지분, 건물은 전체 이러다 보니까 내가 이걸 낙찰을 받으면 나머지에 있는 지분권자가 나를 상대로 너 지료 내놔라, 건물 철거하고 지료 내놔라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법정 시한권이 있으니까 지료를 줄 수가 있겠는데 땅 가격이 지금 얼마죠? 27억이죠. 우리가 2분의 1이 27억이면 27억에 대한 지료를 우리가 줘야 돼요. 가격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있으신 분은 입찰에 들어가도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이 없으신 분은 이건 못 들어가기 때문에 49%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물어보시고 싶으신 분은 오늘 제가 이 해결책을 하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입찰에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은 따로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럼 제가 토지는 지분이고 건물 전체 매각에 했을 때 이 건물 토지 지분권자가 나에게 너 지료 내놓으라고 청구했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응대할 수 있다는 걸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인적인 설명을 하려면 한 10분 이상 걸리거든요. 이해를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는 다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아시고, 물건 자체는 이게 49%까지 떨어진 것이 아니라 물건 자체도 조금 좀 약점이 있더라고요. 보게끔 되면 이렇게 길죠. 근데 이쪽에 진입도로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뒤를 지금 보니까 주차장으로 빌려줘서 이 뒤로 해서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거를 분할해서 이쪽 진입도를 만들어서 이쪽을 팔고 이쪽을 팔 수 있으면 엄청나게 좋은 땅인데 진입도가 이쪽으로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진입도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 약점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땅이나 사실 보면 이렇게 쪼가리가 된 이 땅이나 큰 땅이나 수익은 똑같아요. 그런 약점이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오산이고 시내 중심가고 해볼만 하다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게끔 항공사진 보면 여기 집이 있고 여기 뭐가 있죠? 아니 자동차 주차시킨 거죠. 이게 큰 차, 유조차 같은 거. 유조차 같은 데는 따로 주차장이 있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주차시킨 거잖아요. 화물차 큰 거. 그 땅이 전체는 몇 평입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은 자 보십시오. 436평. 여기 보면 지금 436평이다 보니까 전체로 보게끔 되면 870평 되겠죠. 저희 토지는 2분의 1입니다. 그 2분의 1이니까. 도시지역의 자연 녹지 지역이라는 것도 조금 좀 약점 중에 하나지만 사실 보면 중심가죠. 여기 보게끔 되면 보면 중심가고 여기 보면 뭘로 돼 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죠. 그렇죠. 여기가 개발이 되느라고 지금 한참 뜨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낙찰 받는 데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잘라서 판다고 했을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다 사서 빠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차피 반만 사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런 면으로 봤을 때도 49%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문제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칼국수 집이 있고 여기 보면 문구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문구점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상권이 그렇게 잘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문구는 창고식으로 쓰는 것이고 여기 보면 뭐예요? 칼국수집 하나 이런 뜻 아닙니까? 아직까지. 그리고 여기 뒤 옆에 이렇게 도로를 쓰고 있죠. 포장해서. 그래서 이 도로 포장해서 아까 그 뒤에 큰 주차장이 들어가게끔 된 거죠. 일단은 건물은 전체고 토지는 지분이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제일 먼저 여기서는 이거는 할 수가 있죠. 분할을 하자. 우리는 건물이 있으니까 나는 건물이 있는 쪽, 너는 건물이 없는 쪽. 그럼 상대편이 그렇게 할 리가 없죠. 우리 건물이 있는 쪽은 도로가 있는 쪽이고 상대편 도로가 없는 쪽이기 때문에 아유 그렇게 못하겠다고 상대편이 나오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게 이게 핵심입니다.
10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감동에 설정이 없는 강제경매죠. 9분의 2 토지 건물 지분 매각입니다. 강제경매로 해갖고 여기 보시면 101호, 201호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소멸 기준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이 지분 매각 중에서 2분의 1 지분 매각인 경우에는 제가 입찰에 많이 들어가는데 4명, 5명인 경우에는 제가 조금 꺼리거든요. 왜 꺼리느냐? 이복 형제들이 있으면 협상을 안 합니다.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할 때까지 가야 되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마진이 그다지 남지 않는데 여기는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죠? 49%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더라도 크게 손해날 일은 없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전부 다를 팔았을 때에 49%까지 떨어지는 경우는 없고 49%까지 떨어지더라도 65% 정도 이상은 입찰에 낙찰을 받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제가 이걸 왜 투자를 했느냐 추천을 했느냐 여기에 보면 건물이 이권화라고 되신 분이 있고 이재석이라는 분이 있고 이재훈 분이 있는데 이재 지분이 나왔죠. 근데 이권하고 이재가 있죠. 자 지분 매각에서는 제가 제일 먼저 뭘 보라 그랬죠?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은 뭐라 그랬는데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이성이야 이예요. 이거는 아들이고 누구예요? 엄마예요. 이거는 제3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들과 엄마가 이 집에서 그대로 살려면 이 지분을 사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우리 지분을 다시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으신 분은 형 씨라는 분이 대성 씨라는 분이 경매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 같으면은 와서 공정우선 매수를 신청합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청구가 얼마 했죠? 4,600만 원을 했죠. 근데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죠? 1억 1,400이죠. 자, 여기서 갈등이 생깁니다. 4,600만 원을 갖고 취하를 시켜야 돼? 공정우선 매수 신청해야 돼? 여기에 이거는 취하 안 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얘는 형제긴 하지만은 얘가 또 빚을 좀 또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에 살고 있는 이분이 이인이라는 분이 이 지분을 공정우선 매수를 신청해서 사서 나중에 이호라는 분이 다시 빚을 지더라도 자기네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공정우선 매수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지분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성실이라는 분이 1억 1,400일 떨어지니까 1억 5천을 주고 만약에 샀다고 가정하더라도 형제에 가다 보니까 그 나머지 돈은 누구한테 가죠? 아니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때문에 경매가 나오는데 낙찰을 1억 2천에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5천만 원은 갖고 1억 6천만 원이 남은 거 아니에요. 6천만 원이 남은 거는 누구한테 가요? 씨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성이라는 분이 공정우선 매수를 들어오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잔금을 내기 전에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이정식을 찾아가면은 산다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잔금을 안 낸다면 자기가 공정우선 매수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잔금을 내지 않고도 이거 해결이 되는 수가 많아요. 그렇지만 잔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협상을 안 하면 우리가 다 팔아서 나누자고 경매를 집어넣게끔 되면은 다시 성인이라는 분께서 협상을 다시 위해서 사겠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10번을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2번은 다 팔아서 나누자고 가게끔 되는데 그때는 그분들이 경제적 능력이 없었을 때는 그래요. 할 수 없이. 근데 그렇지 않고 제가 봤을 때 어머니와 같이 모시고 산다는 얘기는 성씨와 이건화 씨는 친부모 관계라는 뜻이거든요. 계모 관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협상을 할 확률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9분의 2이지만은 빨리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추천을 했습니다. 11번째 물건을 보시겠어요? 이번 보면 어디죠? 청주시 서운구 모충동의 5분의 1 지분 매각입니다. 이것도 보면
51%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추천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신 누구 분의 요 빨간 그 분의 요 분의 5분의 1이 나왔는데 사시는 분은 지금 누가 살고 있죠? 이선비 살고 계시죠? 다시 말하면 이 분이 지금 지분은 5분의 1을 갖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지분을 살 수도 있고 내 지분 안 살 수도 있어요. 어차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으신 신 이분이 살고 계신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또는 이 사람하고 뭐예? 이복 형제다 하면 내 집을 샀다고 하더라도 이 이복 형제하고 또 다투어야 되죠. 그러면 안 살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할 수 없이 다 팔아서 나누자고 가게끔 되면 여기는 20%씩 떨어지다 보면은 64% 정도 떨어졌을 때 낙찰이 될 수도 있다는 최악의 경우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왜 추천을 했냐? 1,800만 원이죠. 이 정도 투자를 해놓고 1년 기다려도 난 기다릴 능력이 있다. 2천만 원 정도는. 이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해보시자. 이건 될 수도 있고 협상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이복 형제가 깼다 그러면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매주 화요일날 오후 7시부터 9시까지는 반값 토지, 맹제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 농지 경매, 토지개발 1, 2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매주 화요일날 3시부터 5시까지는 특수 경매에 대해서 여러분보다 앞서서 낙찰받았던 실전 사례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특수 경매를 낙찰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해결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고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의 경제가 부담이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거기에 의해서 입찰에 들어가고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해결하는 것을 실전 사례를 통해서 아시고 입찰에 들어가시라고 하기 때문에 제 이런 강의는 정규 강의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